자, 이번 시간에도 이광욱 박사님의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해서 자, 걷기 보니까요. 걷기가 정말 과학이더라고요. 왜 우리 이광욱 박사님이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을 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게 막 운동 생략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풀어서 하면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씹어먹고 씹어봤는데 한번 여러분 잘 이번 시간에도 좋은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걷기는 앞꿈치가 먼저 닿는 걸까요? 뒤꿈치가 먼저 닿는 걸까요? 예, 여기 보시니까 답이 나오죠. 뒤꿈치 착지가 먼저가 되면 여기가 보여야 돼요. 그죠? 근데 보니까 저는 뒤꿈치가 아니었고 전체 이 착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운동 효과가 또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걸음은 뒤꿈치 바깥쪽 비각부터 여기서부터 착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는 여러분들 어떻게 걸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걷는 거 상상해 보세요. 보니까 거의 전체죠. 나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이힐 신고 그러면 앞꿈치 착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저희는 그냥 나이 들면 편한 게 최고라 뭐 저기 정장을 입어도 운동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보고 좀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추리닝 좋아하고 편한 게 최고라. 자, 그래서 그 운동하는 방법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데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걸으면 뒤꿈치 바깥쪽 비각부터 착지하는 것인데 무심히 걸을 때 앞으로 내민 발이 최초로 지면에 닿는 부분이 뒤꿈치 바깥쪽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지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꿈치로 해서 회내 운동이 되면서 뒤꿈치의 중앙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몸의 이동에 따라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부분이 발바닥 뒤꿈치에서 중앙에서 회 내에서 회 외로 바뀌면서 발바닥 바깥쪽에서 발끝으로 이동하면서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 끝이 들어 올려지면서 다시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거 참 과정을 보자면 참 상당히 복잡한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자, 보시니까 발등과 정강이 라인의 각도가 90도 정도로 유지해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 바깥 부분에서 발끝으로 조금씩 체중을 옮기면서 발바닥과 엄지발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땅을 치는 거. 그래서 뒤꿈치 그다음에 바깥 부분에서 발끝으로 올라가서 발바닥과 엄지발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앞꿈치에 땅을 치는 거. 요 자세라고 합니다. 보니까 제가 잘못 걷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허리에 요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자세를 숙지를 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걷기가 뒤꿈치 바깥쪽 착지로 시작돼서 회내 운동, 회외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전진이 되는 움직임은 해부학적으로 경골과 비골의 각도가 4도고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운동생리학이 보니까.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가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전진하는 운동 메커니즘에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전진하는 운동 메커니즘 그래서 사람에게는 근육과 인대가 있고 몸의 이동과 회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쪽으로 전진하는 운동 메커니즘이 있다. 요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걸을 때 지면에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위에서부터 엄지발가락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앞출의 동작까지 발바닥에 롤링업, 발바닥에 우리가 걸을 때도 수많은 과학이 있더라고요. 발바닥에 뒤꿈치 착지하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 안쪽으로 와서 앞꿈치 발가락, 앞발가락까지 이게 세워지기까지는 롤링업도 있고 순간적인 트위스팅도 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걸을 때 춤도 춰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합니다. 참 우리 인체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샘플로 좀 와서 좀 앞에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체중의 부하를 경감시켜서 아주 안정되게 운동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계란이요. 타원형이잖아요. 타원형이 계란이 이제 옆으로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느낌을 연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O자 다리가 많아서 팔자 걸음을 걷는 사람이 많은데 이 팔자 걸음을 교정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뒤꿈치 안쪽을 뒤꿈치가 있을 때 뒤꿈치의 안쪽을 먼저 딛도록 의식하면서 착지하면 일본인들처럼 안짱 걸음 걷는 사람처럼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뒤꿈치 안쪽을 먼저 딛도록 의식하면서 착지를 하면 팔자 걸음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팔자 걸음을 고치면 팔자가 고쳐질까요?
팔자는 제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의식 안 하시면 좋겠고. 자, 근데 이제 대개는 이 앞꿈치 이 착지를 하는 이유가 우리 미스들이 되게 이 높은 하이힐,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저절로 앞꿈치 착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가 많이 교정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카이로프라틱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일반적으로 이 뒤꿈치부터 땅에 닿으면 뒤꿈치에 큰 힘이 가해져서 본능적으로 평답에 가까운 상태로 착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평답에 가까운 착지라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 땅에 닿기 때문에 자세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좀 빨리 하려고 하면 달리기 형태가 돼버린대요. 이렇게 무릎 구부리면 우리 달리기 형태가 되잖아요. 무릎만 구부려도. 자, 그래서 직립 자세의 발과 발목의 각도는 이렇게 직각이 되게, 그죠? 우리 가만히 대보세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직각이죠. 요 자세이지만 착지할 때는 이 상태에서 발끝이 올라가서 90도 이하가 되도록 요렇게 해서 뒤꿈치 착지가 먼저 되면 발꿈치가 앞꿈치가 올라가죠. 요렇게 그래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 강력한 전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지하는 방법도 상당히 건강한 걷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뒤꿈치 착지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요 그림을 연상하세요.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예, 만화를 보면 삼국지도 만화를 보면 굉장히 빨리 익숙해요. 어린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 다 못하셔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릎을 구부리고 걸으면 달리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구부리지 않고 직각으로 편다. 그래서 우선 다리를 펴고 발목 각도를 직각으로 유지한 채, 이렇게 직각이죠. 구부리지 않았죠. 직각으로 유지한 채 차라리 허리만 조금 낮춰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걷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자세죠?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 그래서 우선 다리를 펴고 발목 각도를 직각으로 이렇게 유지한 다음에 허리를 낮춰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이 지면에 닿을락 말락하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면서 발끝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뒤꿈치 착지해서 저도 이걸 지금 자꾸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발끝을 너무 올리거나 앞으로 나가려는 의식이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의식하고 걸으면 발끝을 이렇게 치켜 세우는 현상이,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보폭이 좁아져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폭이 얼마나 되세요? 이제 보폭의 자세도 이제 나올 건데 제가 완전 머슴이었더라고요. 그 보폭이 얼마나 넓었는지 완전 이러고 사장님 포스로 걷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보폭이 이렇게 넓어지면 이 착지한 뒤꿈치에 바로 체중을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발꿈치에 가해진 접지력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것을 방해해서 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꿈치 착지를 하셨는지 앞꿈치인지 몸에 저처럼 전체 착지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산에 올라가실 때 착지하는 거를 조금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더 빨리 회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